실제로 인터넷 방송 BJ,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운영하는 운영자가 악성 댓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사례였습니다. 저한테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말씀드려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위자료 2천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는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10대들도 개인 방송 운영자 1인 방송이 장래희망 1순위에 이를 정도로 개인 인터넷 방송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0대 25%, 4분의 1 정도죠. 인터넷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현재 이제 이미 한 인터넷 방송 시장에서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J, 뭐 저도 지금 이렇게 아는 변소나 TV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방송인, 연예인 이렇게 지칭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유명세를 얻은 상당수의 BJ들이 공중파 방송에 진출한 케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개인 방송을 개설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갔다면, 지금은 이제 역으로 연예인을 희망하는 분들이 당장 연예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인지도를 올린 다음에 방송으로 진출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맹점이 되는 게 방송에 이제 본인 얼굴을 드러내놓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최정상 인기를 구가하던 연예인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도 중간에 실수나 소문 하나로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봐셨을 텐데요. 이게 사실이면은 어느 정도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누군가가 퍼뜨린 헛소문 때문에 이미지가 추락한다. 그러면은 그 피해자는 상당히 억울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배상받아야 되냐 거고요. 뒤늦게 헛소문이라는 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한번 망가진 이미지가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입은 재산 피해, 정신적인 피해는 실제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또 최근에는 각종 찌라시나 정보지 이런 것들도 많이 유포가 되고 있고,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악성 댓글에 이런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월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방송 BJ들도 마찬가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저처럼 이제 방송 진행 도중에 채팅창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걸 올리는 시청자와 갈등을 빚게 된다. 그러면은 보복 차원에서 인터넷에 BJ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해당 채널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시청자가 줄고 수익이 사라지는, 또 줄어드는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동시에 이미지 손실이라는 정신적인 피해까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인터넷 방송 시장, 개인 방송 시장이 더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서로 본인과 비슷한 컨셉의 BJ를 악성 댓글을 통해서 공격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달았던 사례인데요. SNS를 통해서 일반인 신상을 무차별하게 공개를 했을 때 그 피해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은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서, 그러니까 거짓의 사실이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사실일 경우에는 최대 3년, 그리고 거짓 사실 같은 경우는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으면은 형사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상대방을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볼까요? 민사상으로는 인터넷 BJ 같은 경우,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악성 댓글들이 성적인 농담이나 어떤 성적인 비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미지 실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제가 맡은 사건에 있어서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었는데 전액 인용을 해줬다는 거죠. 2천만 원 전액 인용된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흔치 않은 그런 승소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와 동시에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를 받아서 진행한 명예훼손 재판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전액을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 유명한 인터넷 방송에서 구독자가 꽤 있는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였습니다. 컨셉은 일정 부분 본인의 어떤 외모를 어필을 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했던 행동들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일반 시청자의 태도였지만은 상대방이 그 댓글창에서 처음에는 신사적인 태도를 하고 화려한 어떤 말빨 구상해서 의뢰는 호감을 사게 됐고, 몇 달 지나니까 서로 이제 개인적인 연락처를 확보를 해서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착이 심해지고 마치 자기가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자 의뢰인이 두려움을 느꼈고 연락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그 상대방이 직접 만나자라고 요구를 여러 차례 했고, 이걸 이제 피해자가 피하니까 앙심을 품은 그 가해자가 마치 우리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여성 BJ의 남자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린 상황을 본인이 파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인터넷 방송 BJ가 그런 사실을 몰랐다가 갑자기 이런 사실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을 받고 또 본인에게 유입되는 시청자 수가 빠지고, 이런 사실을 이제 이유를 분석해 보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비방 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인터넷 방송 BJ라는 이 직업 특성상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에게 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의를 했더니 더 이상 BJ 활동을 못하게 했겠다,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방치해두면은 헛소문이 퍼져서 의뢰인 이미지 실추 그리고 방송 어떤 실패 이런 것까지 이제 예상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상대방을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형사처벌 받았고요. 민사상으로는 그간에 이 인터넷 방송 여성 BJ가 협박이랑 명예훼손을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 2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전액 인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미리 저장해둔 상대방과의 카톡 메시지 내용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글 캡처본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은 언제든지 합의에 응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사과는커녕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 때문에 합의는 이르지 못했고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재판부로부터 정신적 피해 2천만 원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고요. 상대방은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 건은 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아서 실형 복용한,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게 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피해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법리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시간적으로 한번 실추된 이미지, 명예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통해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그 동시에 카톡 메시지라든지 증거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빠르게 피해 사실을 입증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염두에 두고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때마침 제가 이따가 오후에 이런 류의 어떤 악성 댓글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셔서 저희 의뢰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 방해한 어떤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조치 그리고 뭐 민사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하겠다는 의뢰인이 계셔서 제가 조금 있다가 지방으로 한번 또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분들 계시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면 채팅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저는 연수원 39기입니다. 연수원 39기고요. 사법고시 49회죠. 2007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 11년차 변호사입니다. 법률 상담도 해줄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올리시면은 변호사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지금 우리 방문자께서는 플랫폼을 준비 중이시다.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예. 진골이 무슨 의미인지는 은한데요. 예. 뭐 흔히 얘기하는 진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시려는 게 50개국을 염두에 두고 제 시리가 반응을 하네요. 50개국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준비를 하시는 건데 제가 주로 이제 인터넷 플랫폼들 법률 자문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인터넷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 업체인 아프리카TV 고문 변호사를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지금도 각종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들에 대한 법률 자문, 계약 자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은 아니고요. 네. 변호사 출신입니다. 현재 이제 쭉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방송통신 과학기술 부분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정책보좌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그리고 법률을 만드는 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또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상당 부분 관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주로 이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구글, 유튜브 또 페이스북도 해당될 수 있죠. 그런 국내외 거대 인터넷 플랫폼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적인 어떤 소송이 됐든 자문이 됐든 폭넓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상담 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방문해서 이제 수임 약정을 체결할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어떤 법률 위반을 문제 삼은 그런 사례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상담 절차는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플랫폼 하면은 경쟁사가 영업 방해를 할 게 확실하다고 전략을 준비 중인데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어떤 플랫폼을 운영 준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경쟁사가 만약에 영업 방해를 할 게 확실하다라고 보시면은 영업 방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자문하는 사례들을 보면은 경쟁사에서 자기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선생님처럼 비슷한 류의 동일 유사한 플랫폼 운영하는 때로 새로운 신규 진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랑 동시에 이제 비교하는 광고 내지는 홍보하는 내용을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광고 표시가 허위 내지는 부당하게 자사 제품을 타사와 비교하는 광고를 올릴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IP당 콘텐츠 다량 공격을 예상한다. 그러면 실제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해당 지금 선생님이 운영하시려는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당 법률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IP당 콘텐츠를 해당 플랫폼의 영업방해 소지를 촬영이나 동영상들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좋죠.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촬영이나 동영상을 많이 확보를 해 두시면은 나중에 상대방에게 영업방해 그리고 표시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해서 부당한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선생님네 해당 운영하는 플랫폼의 프로그램 작동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했다. 그렇게 해서 형사고발도 물론 가능하고요. 당연히 그 경쟁사의 영업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3개월 정도 런칭 남아서 당연히 걱정하시겠네요. 6회선을 개통해 주셨는데 구약식으로 검찰 6곳을 돌아다니다가 300만원 구약식을 판결받았는데 소송을 할지. 네. 약식명령 같은 경우는 정식재판 청구하더라도 우리가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 청구받은 300만원보다 더 초과하는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있다. 그럴 지에는 당연히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금전적인 부담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본인이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수시로 출석해서 대응하시는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자문 내지는 변호한 사례도 약식명령 청구받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경우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약식명령 청구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처리하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좀 적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 청구를 많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법리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진하는 경우들도 가끔 발생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무죄 판결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지금 채팅창에서 올리실지는 조금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욱 변호사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에 치시면은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바로 뜨니까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얼굴 로 바로 뜨니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비밀 댓글이나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한 선에서는 충분히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가능하죠. 연단위 법률 자문 계약 서비스도 가능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다른 연차의 변호사들과 비슷하게 시간당 얼마 이렇게 이제 타임 차지로 자문료가 책정이 되고요. 건 바이 건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이런 쪽에서 자문 의뢰가 들어오는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단위 계약을 체결해서 자문해드리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정 부분 자문의 조정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우리가 악성 댓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네요.